안녕하세요. 20년도 11월 15일 날 실행했던 4회차 위험물 산업기사 필답 복원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20년도 전 문제들은 관연도만 출중이 좀 푸셨다면 수월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었는데 20년도부터는 이제 개념을 좀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관연도 위주로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 시험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살펴보면 1번은 삼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중 뭐 빈칸을 채우시고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 1류부터 6류까지 지정 수량이 있고 품명이 있고 위험 등급이 몇 등급이며 뭐 운반 용기의 주의사항은 뭔가 그런 거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암기했으면 이제 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1번은 좀 비교적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빈칸이 이렇게 나왔는데 칼륨, 나트륨,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다 10kg이고, 그 다음 황리는 20, 나머지는 50인데 그 밑에 이제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300kg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빈칸은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킬로그램은 여기 괄호 옆에 킬로그램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냥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1번은 5점짜리였고요. 부분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 유연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대요. 까다롭게 채점하지 않고 많이 준다고 하니까 무난하게 합격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2번 방유제에 대한 설명인데, 방유제에서는 이제 높이가 나왔고 용량 나왔고 하나의 탱크당 10기 이내일 것, 요거 저희 카톡방에서 많이 외웠었죠.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이고 3m 이하이다. 방유제 용량은 8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그 다음 하나의 방유제 내 저장할 수 있는 탱크는 10기 이내로 할 것. 뭐 20기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따로 있었죠. 그게 그 방유제 내 탱크 용량의 합계가 20만 리터이면서 인하점이 70도에서 200도 미만인 거, 그거를 보관할 때는 뭐 20기 이하까지 가능한데 일단은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저희는 요거 관련해서 이제 간막이 2개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게 나왔으면은 아마 저희 카톡방에서는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옥내 저장 탱크 이제 3번인데요. 이게 조금 저도 시간을 많이 썼는데 모르는 거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1번 그리고 3번 여기에는 0.1m를 썼고, 여기 상호는 0.5m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0.5를 썼고 여기는 0.1을 썼고, 그 다음 이게 에틸 알코올인데 여기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몇 리터 이하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보니까 원래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만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석유류나 동식물류 외의 것은 2만 리터 이하이다 라고 그 기준에 있어서 2만 리터 이하가 답입니다. 3번은. 요거는 100점 방지용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맞았었 맞으신 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4번은 이제 인하점 낮은 순서대로 답하여라 이건데, 이거는 관연도에서도 많이 나왔고 특수 인하물 관련해서 저희 인하점은 다 외우고 있었죠. 디에틀레테르 45도 영하, 그 다음 아세트알데히드는 안 나왔지만 영하 38도고, 산화프로필렌은 영하 37도, 아세톤은 영하 18도, 이황화탄소는 영하 마이너스 30도. 저희는 그래서 이거 인하점도 외웠고 연소 범위까지 외웠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물었고 이렇게만 나와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에트레테르가 제일 낮고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아세톤 순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1번은 무조건 맞았어야 되고 2번도 맞았어야 되고 3번은
틀려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맞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4번도 무조건 맞았어야 돼요. 그리고 5번, 요게 뭐 위험물이 충분한 용량이 있다고 했을 때 물과 반응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가스는 몇 몰인가 하고 이제 뒤에 괄호에다가 단 1기압에서 30도씨 기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만약에 가스는 몇 리터인가라고 부피를 물었다면 그 이상 상태 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1기압과 30도씨에 대한 부피를 구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히 몰수만 구하라고 한 것이니까 아 이거는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과산화나트륨은 Na2O2인데 이게 물이 만나서 NaOH 플러스 0.52 그리고 이게 과산화나트륨이 78g이 나왔어요. 그래서 Na2O2 1몰이 78g이니까 아 1몰의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0.5몰의 산소가스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답이 0.5몰이 되는 거고요. 수소와 칼슘은 42g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CA가 20 곱하기 2에서 40에 40 플러스 H 2개니까 42g. 아 이것도 1몰에 대한 것만 묻는 거구나 해서 EH2 수소가스가 2몰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답입니다. 이게 저는 수소와 칼슘 요거 이 화학식을 몰랐는데 그 42g 보고 유추를 해봤어요. CA는 무조건 알겠는데 수소와도 알겠고 CAH냐 CH2인가? 가만히 보니까 42g 줬어요. 얘네가. 그래서 아 얘네가 42g을 줬으니까 요거 과산화나트륨도 1몰을 줬고 수소와 칼슘도 1몰을 줬겠구나라고 그냥 유추를 하고 이렇게 저는 풀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실수를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못 푸셨던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랑 5번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려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은 에틸알코올 관련해서 나왔는데 요거 완전 연소식 사류 위험물이 연소되면은 CO2와 H2O가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몰수만 맞춰주면 이런 거는 쉬운 거죠. C2H 5개 OH가 O2를 만났다. CO2 2몰이 나오고 H2O 3몰이 나온다. 요거는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에틸알코올과 칼륨을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가스 요거는 이제 C2H 5개 OH 플러스 K는 C2H 5개 OK 플러스 H2가 되니까 요것도 H2가 0.5몰 발생하나요? 나머지가 다 1몰일 때.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반응식을 물은 게 아니고 화학식을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발생하는 가스의 화학식은 못 보고 반응식을 썼다가 아 화학식만 묻는 건가? 라고 해서 그냥 찍찍 긋고 그냥 H2만 썼습니다. 저는. 그 다음 이제 에틸알코올과 이성질체인 요것도 실수하신 분 많았을 것 같아요. 디에틸에테르냐 디메틸에테르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좀 자세히 봤었는데 디메틸에테르였습니다. 그래서 CH3 OCH3가 답이고요. 요것도 맞으셔야 됐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래서 1번, 2번, 6번 첫 페이지에서는 세 문제를 맞고 넘어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15점을 확보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나왔는데요. 저희 카톡방에서 이거 어떤 분께서 소낙배였나요? 소낙배 하셔가지고 저도 뭐 원하지 않게 외우게 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냥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압 요게 G에 있었나 그랬을 거고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압 F, 낙차의 환산 수두압 D. 그다음 마지막에 원래 저희 관연도에서는 여기에 숫자가 써 있었잖아요. 0.35 메가파스칼 아니면 35 메가파스칼 둘 중에 하나인데 I랑 그 뭐야 그 위에 거 35랑 0.35랑 엄청 헷갈렸었어요. 저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0.35를 찍었는데 다행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낙배까지는 관연도였으니까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데 0.35에서 만약에 35로 썼다고 해도 부분 점수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나트륨의 소화가 가능한 것, 요거 페이크인데요. 인산염류 분말 소화기가 아니고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기죠. 그 다음 이제 포소화 안 되고 CO2 안 되고 가능한 건 마른 모래랑 팽창 질석밖에 안 된다. 요것도 맞았어야 되고요. 요거는 기본이죠. 요거는 위험물 중 위험 등급 2등급인 것 두 가지를 써라. 1류는 브롬산, 요오드산, 질산 중 두 개 쓰면 되고 2류는 황아린, 정린, 유황 중 두 가지. 요것도 2류에는 1등급이 없죠. 위험 등급에. 2류는 바로 2등급부터 시작을 하니까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을 쓰신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이 1등급이 특수 이나물만 있고 2등급은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있고 나머지 이제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 요거는 3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맞았어야 되고요. 요거 저희 카톡방에서 맨날 나왔죠.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다. 뭐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인 것만이 위험물이다. 금속분은 150 마이크로미터의 50 중량 %. 뭐 마그네슘은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또는 막대 모양 2mm 질경 이상의 막대 모양인 것. 뭐 그런 것들. 요것도 맞았어야 되고요. 10번도. 11번 이황화탄소 품명이 이제 그 디에트레테르랑 아세트알데히드랑 산화플로필레랑 이황화탄소가 다 특수이나물이니까 특수이나물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게 만약에 완전 연소를 하였다. 그냥 반응식을 쓰는 거니까 CS2 플러스 O2가 연소하면 4류 위험물이니까 뭐 CO2랑 SO2 이황화탄소니까 CO2랑 SO2 이산화황이 발생하는데 몰수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못 쓰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카톡방에서 많이 공유가 됐죠. 이황화탄소를 만약에 뭐 수조에 보관하게 될 때 그 콘크리트조 바닥의 두께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해야 되냐, 0.2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요거 못 쓰셔더라도 요거를 쓰셨으면은 부분 점수 충분히 받으실 것 같아요. 12번은 고정 주유 설비랑 고정 급유 설비가 있는데 요것도 관연도에서는 주유 설비만 나왔나요? 요거 고정된 급유 설비와 부지 경계선 요거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관연도랑 똑같은데 요거만 부지 경계선은 급유인 경우에는 1m다. 1m 이상 확보하라. 뭐 개구부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면 1m 이상이고 요것도 요 부분에서만 실수 안 하셨으면은 다 부분 점수 맞으시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13번 요게 좀 저도 고민이 많이 됐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는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동일 정서에 보관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위험물들을 1m 이상 간격을 두어 저장할 때는 가능하다. 이게 뭐 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그 5류 위험물이랑 저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 즉 황린이랑 저장이 가능하고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저장 가능하고 뭐 그런 거 저희 많이 외웠었죠. 만약에 그거를 쓰라고 했었으면은 다 쓰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쓰라는 게 아니고 이 물질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꼬아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틸 질산은 일단 제5류 위험물 중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니까 그러면 일단 그 저희 외웠던 거 쭉 연습란에 다 전개를 해 두시고 오류 위험물과 저장이 가능한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아까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것과 제5류 위험물이 저장 가능하다니까 과산화 나트륨은 그 무기과산화물에
속하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인류량은 저장이 가능하겠다 해서 질산칼륨과 염소산 칼륨이 저장이 가능한 거고, 황리는 아까 제1류 위험물과 저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거에 대한 조건은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포함한 나머지 1류 위험물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화성 고체에 대한 기준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이 동시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여기 내용 중에 4류 위험물을 찾았으면 된 거죠. 아세톤이랑 아세트산.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많이 좀 틀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13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이거 맞추셨으면 뭐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14번 요거 관연도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안포 폭약. 만약에 안포 폭약 이거 나오고서는 해당 물질을 화학식만 써라 이러면은 틀리셨을 법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 소괄호 문제 2번에 완전 분해식에 대한 게 여기에 힌트를 줬어요. 뭐 물이랑 그다음 수증기랑 산소랑 질소가 나오는 완전 분해식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질산 암모늄이구나 요거를 떠올려 가지고 저도 이렇게 썼죠. NH4NO3를 쓰고 이거에 완전 분해식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 각각의 항에 2를 곱해가지고 2NH4NO3, 2N2, 4H2O 플러스 O2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맞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15번 요거 지정 수량 배수 요거는 기본이죠. 이것도 주는 문제였고, 그 다음 16번 요거는 저도 틀렸습니다. C2H4OH2 요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 니트로래 에틸렌 글리콜 요게 몇 석유류고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 그거를 제가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2석유류의 비수용성인 줄 알고 그렇게 썼고요. HCN 시화나수소 요거는 알아서 썼습니다. 제 1석유류의 수용성인 거. 그 다음 C3H4OH3 요거는 글리세린 요것도 2석유류인 줄 알고 그렇게 썼고요. 아세트산은 1석유류인 줄 알고 따르게 썼고요. 히드라진은 제대로 썼고, 요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잘 맞게 쓰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4류 위험물 중 그 내용들을 많이 못 외워가지고 저한테는 좀 식은땀이 났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꼬아서 냈습니다. 계속 문제들을 보면 조금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다. 16번도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 17번 제2류 위험물에 대한 것인데 뭐 1번부터 7번까지 있었고 그 다음 그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제2류 위험물과 해당이 있으면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뭐 2번, 3번, 4번, 5번 그것들은 뭐 생뚱맞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아닌 거는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7번이 뭐 위험물에 따라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은 화기엄금 또는 화기주의를 뭐 게시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었는데요. 1번, 6번까지는 알겠는데 7번을 쓰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7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화기엄금과 화기주의. 그래서 정답은 1번과 6번, 7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18번 인화칼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요게 제가 막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막 저희 카톡방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화칼슘은 뭐 몇류 위험물인가, 분명히 뭔가, 지정수량이 몇 킬로그램인가, 이거에 대한 화학식이 뭔가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쭉 맨날 나왔잖아요. 저희 카톡방에. 그래서 인화칼슘은
삼류 위험물로서 금속의 이남을 분명이고 지정 수량은 300kg이고 이게 만약에 물과 접촉 시의 반응식은 이렇게 되며 발생하는 기체는 포스핀이다. 요것도 맞았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8번도. 19번.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1류다, 2류다, 3류다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아마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닐린이 몇 류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황린을 그냥 공기 접촉 엄금만 썼습니다. 화기 엄금을 빼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실수들 때문에 5점짜리 문제를 조금 깎여서 뭐 한 3점이나 4점 정도로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일단 맞으셔야 되는데 5점 말고 다 쓰시면 좋겠지만 저처럼 한두 개 빼먹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20번 요거는 이제 맞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체는 95%, 액체 98%, 뭐 55도씨의 온도에서는 뭐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뭐 알킬 어쩌고 들어가는 건 90%인데 50도씨의 온도에서는 5%의 뭐 공간 용적을 덜하 뭐 그런 거 있었죠. 저희 외웠던 거. 그래서 그냥 고체다, 액체다, 알킬 어쩌구다 라고 기존 관연도처럼 나왔으면 다 맞추셨겠지만 이것도 한번 얘네가 꽈어요. 또 물질명을 냈어요. 그래서 질산 칼륨이 뭔지, 과염소산이 몇 류에 속하는지, 그 몇 류는 액체인지 고체인지 그런 개념까지도 알아야 좀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20번이고요. 전반적으로 쭉 보면 문제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제 기준은 기존 관연도들에 비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명 같은 것들, 그 다음 이제 뭐 개념 같은 것들, 요런 것도 시성식이 뭘 말하는지, 그게 몇 석유류인지, 지정 수량까지 알아야 되고,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도 알아야 되고, 요런 거 문제를 풀시려면, 그 다음 이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운반 용기나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거랑 제조소 등에 표시해야 되는 것, 그렇게 구분되어서 있었죠 저희. 그것도 이제 면류 위험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 외워놨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처럼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셔야 실수 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1번은 맞았어야 되고요. 5점. 2번도 맞았어야 되고요. 10점. 3점은 과감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4번 맞았어야 되고요. 15점. 5번도 과산화 나트륨까지는 맞으셨을 것 같아. 근데 수소와 칼슘에서 실수를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총 5점 중 2점만 줍시다. 그러면 5, 10, 15, 17점.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 요것도 맞으셔야 되고, 그러면 5점 하면 22점. 소낙배의 0.35 요것도 0.35를 실수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으니까 총 5점 중에 3점만, 그러면 여기까지 25점. 나트륨의 소화가 가능한 것 요것도 맞으셔야 됐을 것 같아요. 마른 모래 팽창질서 5점. 위험 등급 2등급 요거는 기본이니까 5점. 유황, 철분, 금속분. 철분이랑 금속분은 자주 나와서 많이 쓰셨을 것 같지만 유황은 의외로 못 쓰셨을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니 요것도 3점 해서 38점. 이황화탄소에 대한 것도
나머지는 다 쓰실 줄 알지만 수조 같은 부분, 요것도 막 0.3이냐 뭐 0.4냐 라고 쓰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요것도 3점, 41점 여기까지. 요것도 급유 설비와 부지 경계선 부분만 빼고 다 관연도니까 3점. 요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 라고 보고요. 질산암모늄 요거는 맞았어야 되죠. 5점. 지정수량 배수 맞았어야 되죠. 5점. 요거는 저처럼 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5점 중에 2점. 그 다음 1번, 6번, 7번 요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실 좀 헷갈릴 만한 한데 5점 중에 3점. 그 다음 이다칼슘 맞으셔야 되고요. 5점. 그 다음 19번 요것도 맞았어야 되긴 하는데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3점. 운반용기 맞았어야 됩니다. 5점. 이렇게 하시면 72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평은 기본만 잘 되어 있으시면 60점은 넘는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상 가도스였습니다.